반갑습니다. 네, 유식입니다. 네. 네, 저는 양반장입니다. 네, 형님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사춘기 두 번째 특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장애 청소년들의 사춘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뭐 사춘기 특징이라고 하면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각각 구분지어서 몽정과 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상은 다 똑같겠지만 털이 자라고 가슴이 커지는 건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남자들은 몽정과 사정 등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발달장애 청소년도 비장애 청소년이랑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인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구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 편에서는 몽정과 자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여자는 생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남자의 경우 2차 성징의 대표적인 현상과 대처 방법으로는 몽정과 사정, 자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몽정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몽정이란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몽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정이 잘 때 일어나는 행위인 거죠. 이 네이버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면 중에 성적 흥분을 경험하면서 사정하는 생리 현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몽정은 또 사정과 이어져 있죠. 네. 네. 그래서 사정을 또 정확하게 개념 분류를 해보면 고안에서 생성된 정자가 정액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 또 이것을 이제 사정이라고.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다뤄봐야 될 것이 이제 2차 성징 기간에 많이 나타난 것이니까 자위까지를 한번 이제 정의해 본다면 성적인 즐거움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성기나 가슴을 만지는 것,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다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네. 네, 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뜻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자부터 먼저 다루게 된다면, 남자 청소년들의 2차 성징이 막 나타났을 때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많이 보고 관찰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이나 직접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부모님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시설이나 이런 선생님들보다도 부모님들을 인터뷰를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인터뷰를 제가 이제 서너 분을 해봤는데, 그 중에 여러 분 해보니까 4가지 종류의 케이스, 3가지 종류의 분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과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26세의 지적 남성 발달장애 청년입니다. 26세의 이 청년 어머니에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여쭤봤을 때, 첫 번째 몽정을 했을 때가 뭐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지만 중학교 조금 올라가서 그때쯤이라고 기억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몽정을 했어도 얘기를 안 했죠. 엄마한테. 안 해요. 남자들이 몽정하고 엄마한테 몽정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쑥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엄마 나 몽정했어요는 아니지만 오줌 싼 것 같다 라면서 이제 팬티를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가서. 그러니까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지적 남자 같은 경우에는 놀라기도 하고, 이 행위가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또는 소변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에게 직접 보여주는 케이스도 있고, 아닌 케이스도 있고, 엄마들이 이제 인지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정 나이가 되니까 성적 호기심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차 성징 이후에 나타난, 더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나타난 건데, 개슴츠레 눈을 뜨고 엄마 옆을 슬금슬금 와서 이렇게 몸을 좀 만지거나 살결을 느끼고 싶어 하더라, 이런 케이스들은 많이 보여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처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몸을 아주 적극적 또는 간접적이라도 이렇게 터치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보여지거든요. 네. 이럴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쨌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좀 호소하신 거는, 이제 이렇게 몽정이나 자위가 이제 시작됐을 때, 특히 몽정이 시작됐을 때 잘 대처하거나 알려줬으면 좋겠는 게 엄마의 마음일 텐데, 그렇지만 성이 다르잖아요. 네, 엄마는 여성이고 자녀는 남성이니까. 그래서 성이 같은 아빠나 형제한테 좀 잘 지도하거나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가르쳐 주거나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빠도 어려워하고 형제들도 어려워하더라. 네, 난처해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엄마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셨는지를 여쭤봤는데, 결국 뭐 별게 없었고,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지도법이기도 한데요. 한참 에너지가 왕성한 이제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이 다른 데로 발산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몽정이 막 시작됐을 때는 아이가 놀라거나 신기하거나 또는 이게 무슨 행위인지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른이 되는 거야, 아주 정상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줬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사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8세 지적자폐, 그 다음에 28세 지적장애, 이렇게 발달장애 청년 청소년들인데요. 이 18세면 고등학교 2학년이죠. 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사실은 뭐 알 건 다 아는 나이예요. 28세면 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친구들은 발달 지적 중복장애가 있었다는 거를 좀 유념을 하고 보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케이스 모두가 엄마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케어하고 복지관이나 기타 프로그램들이나 학교나 이럴 때 이제 차량을 이동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맡아서 하고 이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몽정을 한 경우가 없어요. 또 자유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못 보신 거 아니냐, 아니면 아이들이 잘 처리한 거 아닙니까? 모르게, 엄마 모르게 잘. 근데 이제 중증장애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게 정말 깜짝같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수년 동안 숨기고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엄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몽정이나 자위가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잘 현명하게 대처하신 사례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사례인데요. 다운증후군 24세 남자 경우인데 우리가 복지관이나 치료센터나 학교 특수반이든 아니면 통합반 안에 이제 있는 상황이든 그룹들이 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연령이 2, 3년으로 비슷할 테니까요. 중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그때는 7명이 한 그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매주 또는 거의 매일 가는 친구들도 있다시피 하는데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루는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좀 바꿔서 진행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 드리는 행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수년간 성교육을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막상 몽정이 시작될 때는 본인들이 잘 인지할 수 있었고 엄마들도 놀라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궁금증 또는 욕구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함부로 막 만지거나 이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성교육이나 집에서도의 교육에서도 여자애들 몸이나 아니면 여자 어른들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 넌 완전 변태야 라고 하는 식의 일종의 놀이기도 하고 일종의 경고기도 하고 이렇게 집안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몽정이나 자위 또는 이제 이게 시작됐을 때는 이제 어쨌든 그런 욕구가 오면 화장실에서 이제 이 샤워를 하다가도 성기를 자꾸 만지게 되면 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위행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안 나오면 엄마가 막 걱정되거나 이놈 뭐 하는 짓이지? 하고 문을 벌컥 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어릴 때부터도 교육했고 본인들도 그런 정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한참 있다 나오는 것도 뭐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한숨을 훅 쉬면서 이렇게 뭔가 만족한 모습을 볼 때도 그거는 건강한 행위야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다만 이제 방에서 안 보는 데서 행위를 해야 되고 뒤처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방에서 하게 되면 형한테 엄청 혼날 거니까 등등의 에티켓을 또 알려줬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4케이스 정도의 부모님 인터뷰를 한번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더 도움을 드릴 만한 코멘트를 부탁드렸더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래요. 2차 성징이 한참 일어날 만한 남자 발달장애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을 둔 엄마 아빠 부모님들은 걱정들을 막 하신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들이 조만간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거니까. 근데 준비 없이 그냥 있다가 자위하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몽정한 상황을 딱 보게 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발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혹시나 시시비비 또는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이든 아니면 학교 안에서든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엄마들
또는 부모님들이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달라고, 물론 학교에서 잘하겠지만 추가적으로도 해달라고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준비 없이 당하게 되면 당황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복적인 교육이 좋은 것 같아요. 반복적인 교육이 좋죠.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유행위에 대한 교육을, 자유행위를 어쩔 수 없이 이건 본인의 선택이죠. 네. 자, 본인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걸 하고 안 하고도 본인의 선택이니까 하면 큰일 나도 문제가 되는 거고, 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해도 문제가 되죠. 네. 본인의 선택이라는 점도 이야기해 주시지만, 그 자유행위에 대한 교육 한 4가지 정도, 대개는 이제 사이트 같은 데서도 있는데, 요약을 해본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행위를 이루어져야 된다. 네.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오래 하지 않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뒤처리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 그러면 여자 편도 궁금하네요. 네, 여자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남자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성징의 대표적 현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가슴 커짐과 좀 생리 현상 같은 것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요. 좀 가슴이 커지면서 좀 아플 수도 있고 생리를 시작하면서 걱정이 좀 될 수도 있는데, 먼저 가슴 커지는 거 관련해서는 속옷 가게를 가면은 진짜 다 사이즈 맞춰서 자기 몸에 맞는 거를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이런 걱정이 있으시면은 같이 동반하셔서 속옷 가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생리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리란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자궁 내막이 호르몬의 분비 주기에 반응하여 저절로 탈락하여 배출되는 현상. 말이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이런 완전히 의학 용어로만 돼. 네, 의학 용어긴 한데 발달장애를 입는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피다, 나 아픈가?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를 어릴 적부터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로만 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까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간편한 걸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발달장애를 포함해서 모든 여자 친구들이 이 시기가 되면 걱정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일단 통증에 대한 걱정.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리통약을 무조건 들고 살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생리통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병원에 입원하는 친구들도 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좀 많이 아프고 예민해지고 또 배 아픈 걸 떠나서 뭐 두통일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아프거든요. 생리통이 올 거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네, 그런 아픈 증상을 느낄 수도 있다. 그건 너가 아픈 게 아니고 원래 좀 그런 거다. 너무 많이 약을 먹으면 좀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좀 어느 정도 아픈지 아이 컨디션을 자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픈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끔 도표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춘기가 되면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한참 막 쓸 나이죠. 네, 생리대를 착용하면은 좀 기저귀를 한 것 같이 불편하거든요. 찝찝하고. 특히 여름이면 너무 심해요. 너무 찝찝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냄새도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남들의 시선도 중요하듯이. 사춘기에. 네. 뒤에서 보면은 엉덩이가 좀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기저귀를 산 것처럼 너무 오해하면 어떡하지? 혼자만의 염려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남자들은 그런 걸 이렇게 뭐 엉덩이만 막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봐도 그걸 이렇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본인들은 편한가 봐. 네, 시선이. 네, 여자친구들은 꼭 남자가 나를 본다가 아니고 여자든 남자든 누군가가 나를 보는 거에 좀 시선에 되게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좀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사례를 했지만 2가지 정도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대표적으로 현상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오지만 대처 방법은 좀 똑같은 거여서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는 지적장애 14살 여자 학생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소심한 친구였는데 생리열이 나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참으면은 소변 마려운 걸 좀 참으면은 피가 안 나오지 않을까. 어린애 같은 생각이다. 네, 정말. 너무 순수하죠. 근데 이걸 좀 뒤늦게 어머니가 발견하셔서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몰랐나 봐요. 내가 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미처 몰랐기 때문에 엄마한테 꽁꽁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교육을 하고 복지관 같은 데서 하겠지만 이렇게 누락된 사례도 있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여자 한 24살이에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지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실시를 했고 여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 시연해서 보여주기로 해주시면 너무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붙이는 거고 이렇게 뒤처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반복적인 교육이 정말 중요하듯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계시지만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길잖아요. 많죠, 이제.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좀 부탁드려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러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달라. 혼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생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여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거든요. 네, 성인이 그래서 되는. 아버지께서 뭐 꽃이나 케이크 같은 걸로 좀 축하를 해주실 수 있고 또 남자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많은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첫 번째 당하는 몸의 변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몸의 변화니까 두려움이나 뭐 걱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발달장애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내용일 텐데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케이크나 꽃으로 환대를 해주고 집안에서 축하해주면 좋은 기억으로 다시 그게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가지고 오면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장애 특성인 친구는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걸 좀 유념하셔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좀 봐줘야겠다라고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요약으로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좀 잘 설명해주고 애들이 좀 놀라거나 숨기는 일이 없도록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설명한다는 게 사실은 같은 성별이 직접 보여주는 게 네, 너무 좋죠. 더 좋죠. 네. 네, 형제나 부모님들이 직접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실 거라는 것도 알고 지금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네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다음 어떤 시간에는 거죠? 장애 청소년의 교육비 지원 관련돼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바우처 지원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 정책과 시스템들 네.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오늘, 네,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